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의 도구가 있습니까? 내가 의사결정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결혼은요, 팔자가 아니에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과 후회는요, 여러분의 기회비용을 날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북보기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인생에서요, 내가 했던 선택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선택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직장을 갈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연애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과 이혼을 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죠.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뭘 결정하나요? 나의 삶을 결정해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어떤 방향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지만 어떤 방향은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예를 들면 결혼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결혼 상담도 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항상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그때 내린 선택, 배우자를 예를 들면 당신이 그때 선택한 이 배우자가 시간이 지난 지금 어떠냐? 당신이 그때 이 사람을 선택한 그 의사결정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 아니면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하시나요?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별다른 정보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정보 없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 사람은 7년 사귀었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기로 선택했어. 아니, 이건 나의 착각이었죠.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를 놓고 선택을 하니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뭐예요? 의사결정의 질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결과의 질도 굉장히 낮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선택을 내렸던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저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선택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선택에 대한 그런 도구가 있느냐? 여러분 선택할 때 근거가 뭐예요? 결국은 나의 직감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내린 선택의 결과가 나쁘면 이제는 그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 거기에 난 너무 힘들고 너무 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제는 계산적이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선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했던 경험에 따라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절차가 없어요. 그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도구가 없어요. 의사결정의 도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운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라는 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바로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것이냐, 바로 이 책입니다.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라. 자, 여러분, 이 표지가 굉장히 약간 병맛스러운 이 색깔 있잖아요. 핑크, 노랑, 파랑, 초록, 이 촌스러운 이 색깔의 조합은 정말 훌륭하다. 이 책은 그냥 소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고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요,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라잖아요. 여러분, 책의 제목은요, 그 책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책의 제목이 왜 이렇게 뽑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있죠.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 이게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운이에요. 운. 근데 보세요. 이 의사결정 선택은요, 내가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운이라는 건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통제가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선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개선이 가능해. 근데 운은요, 내가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걸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운이 좋아지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잘하는 거.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 내가 행복한 쪽으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안 하잖아요?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운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이런 상황이라면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요, 인생을 운에 맡기지 마라라고 뽑은 이유는요, 이 얘기죠. 결국 의사결정에 네가 집중을 하고 그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라, 그 말이에요. 왜 책의 제목이 이런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의 도구가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도구가 뭐예요, 여러분? 도구라는 거는 드라이버나 아니면 망치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도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작가는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의사결정의 도구를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요, 여러분, 연습장입니다. 그러니까 워크북이에요, 워크북. 작가가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해요.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난 과거에 나의 의사결정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틀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작가가 되게 재밌는 분인데요. 작가분이요, 애니 듀크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재밌게도 프로 포커 선수시래요. 포커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일무이한 여성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의사결정 전략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인지심리학자라고 해요. 여러분 포커 좋아하시나요? 저는 세븐오드를 되게 좋아해서 한동안 거기에 빠져서 살았었는데요. 카드를 7장 받고 거기서 5장으로 메이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 책에는요, 포커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읽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되게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논어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당장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형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따라서 그냥 하나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을 따라서 연필을 잡고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툴이 만들어지는, 도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책입니다. 공부하는 책이에요. 모두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6장까지는요, 의사결정의 기술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의사결정을 잘 하는지, 그러니까 도구를 알려주는 거죠. 6가지 도구를 제시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우리의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을 시켜줘요, 우리를. 단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의사결정의 도구가 완비가 됐어.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해요. 그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떤 선택은요,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선택은 천천히 해도 돼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럼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줘요. 여러분, 협의 이론은요, 협상이거든요? 협의에서 조정 이론까지는 협상이에요. 카드 놀이란 말이에요. 제가 협상은 카드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의뢰인들 분들에게. 그러면 뭐예요? 내 패를 정하고요. 거기서 버릴 카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보상,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카드를 버림으로써 상대방도 어떤 일정한 카드를 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협상이고, 그게 협의 이론이고 조정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의뢰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먼저 이혼의 조건, 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나 양육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먼저 말하지 말라고 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카드를 버릴 건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버리게 할 건지를 만드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이 책에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왜 의사결정을 할 때 결과를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관념에서 의사결정을 어떤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라 작가의 말인데요. 제가 너무 이 말에 너무 동감을 해서, 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어요. 네모 박스 이렇게 있고요. 나누고, 여기는 의사결정의 질이에요. 의사결정의 질. 그리고 여기는 결과의 질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사결정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아요. 의사결정의 질이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쁜 거예요. 그리고 결과의 질이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내가 정말 잘했어. 앞에서 설명했던 이 작가가 설명했던 6가지의 도구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정말 잘했어. 근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죠. 의사결정도 잘하고 결과도 좋을 수도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이건 정당한 보상이지. 난 받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의사결정을 정말 잘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런 걸 우리가 불운하다고 해요. 재수 더럽게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결정의 질이 나쁜데 결과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 횡재했네. 땡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의 질이 나쁜데 그것에 따라서 결과도 나빠. 그럼 여기에는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자업자득이지. 나쁜 거니까. 자업자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결과가 좋고 나쁨을 가지고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존재하지 않아요. 불운하고 횡재.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불운하고 횡재는 운의 영역이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의사결정과 그러니까 선택과 운인데 이거는 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개선할 수 없는 운의 영역인데 이거를 도외시하게 돼요. 결과만 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요. 결과가 좋으면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내 의사결정은 옳았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과가 나쁘면 내 의사결정이 나빴던 거야 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결과를 보고 의사결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결정해버리면 우리 인생에 불운하고 횡재는 없고요. 오로지 뭐만 있냐면 오로지 정당한 보상과 자업자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과가 좋으면 내 의사결정이 나빠도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음번에도 이 의사결정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생긴단 말이야. 리스크. 반대로 결과가 나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내 의사결정은 나빴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질이 좋은 의사결정일 수 있었다는 거죠. 단지 이 결과는요. 운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지 내 의사결정이 나빠서가 아닌데 나는 다시는 그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 이게 결혼할 때 이런 우를 많이 범하세요. 내가 연애할 때 나는 계산적인 사람이 너무 싫어. 저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계산적이었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저 남자가 나랑 이제 데이트를 할 때 야 이거는 내가 샀으니까 이건 네가 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 너무 싫었어. 그러면은 다음번에 만나는 남자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 시기가 내가 결혼 정년기야. 그러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의사결정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의 질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작가가 말한 것과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운에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